안녕하세요, 약사 베이스맨입니다. 오늘은 현 시각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영양제가 어떤 건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오랜 시간 판매 1위를 자랑하며 무려 20만 개 가까운 리뷰가 기록된 이 제품은 바로 비타민도 유산균도 아닌 골린 뉴트리션의 애플사이더 비니거, 젤리로 된 사과식초입니다. 사과식초라니 건강식품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익숙하시겠지만 많은 분들께는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사과식초는 사과주스와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 사과주스에 효모를 넣고 발효를 시켜서 최종적으로 아세트산을 함유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과주스로 만든 식초라는 이야기예요. 사과식초는 혈당과 인슐린 수치 관리에 도움을 주고 식욕을 억제해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사과식초로 디톡스를 많이 하기도 하죠. 그리고 사과식초는 위액의 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산 분비가 적어서 생기는 소화 불량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효과가 더 널리 알려진 것 같아요. 근데 이 효능들의 과학적인 근거가 있냐 하면은 그런 부분에선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다시 드릴 거예요. 본론으로 넘어와서 오늘의 주제였던 골린 뉴트리션의 애플 사이더 비니거 제품을 살펴볼게요. 젤리로 되어 있는 사과식초라는 점도 신기했고 맛도 괜찮다는 후기가 많아서 호기심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런 해외 영양제들의 효과와 품질이 궁금해지면 항상 먼저 찾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컨슈머 랩이에요. 제가 영양제를 소개할 때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미국의 영양제, 즉 서플리먼트는 FDA에서 품질 관리를 꼼꼼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겠습니다만 실제 품질 관리는 전적으로 그 제조업체에 맡기고 그 영양제에 대한 평가는 소비자들의 몫이에요. 하지만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이 영양제의 품질이 정확히 어떤지 테스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몇몇 소비자들이 모여서 직접 영양제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컨슈머 랩이에요. 컨슈머 랩에 모든 제품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명하고 많이 판매되는 제품들은 대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골린 뉴트리션의 제품도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니 역시나 있었네요. 아니 그런데 not approved, 즉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저도 뭐 깜짝 놀랐는데 일부러 이런 제품을 찾은 게 진짜 아니고 그냥 아마존에서 가장 잘 팔리는 영양제가 뭔지 궁금해서 찾아본 거였거든요. 살펴보면은 사과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이 너무 조금 들어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과식초는 아세트산을 5%가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사과식초의 본래 효과를 발휘하려면 아세트산을 5%는 함유를 해야 하고 심지어 이 제품의 라벨에도 5%의 아세트산이 함유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 제품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 이 제품에는 4%밖에 검출이 안 된 거예요. 뭐 1% 가지고 그러냐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퍼센티지로 계산하면 1%지만 미리그램으로 계산하면 본래 25mg이 들어있어야 하는 것이 20mg밖에 안 들어있는 거거든요. 절대로 적은 차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성상에도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읽어보시면 약간 화학약품의 향이 나고 젤리가 너무 축축하고 끈적거린다는 평가가 적혀 있어요. 배송 과정의 문제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컨슈머 랩도 미국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통 과정을 거친 제품을 구했을 거란 얘기죠. 직구로 받은 것도 아닌데 이런 문제가 발견되는 것은 제품의 퀄리티가 썩 좋지 못하구나 하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과식초를 섭취하고 싶으면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까요? 사과식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병에 들어있는 일반적인 액체 제품과 캡슐이나 정제와 같은 알약이죠. 컨슈머 랩에서는 알약으로 된 사과식초 제품은 구매할 가치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사과식초라는 건강식품 자체도 큰 틀에서는 과학적인 근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와중에 알약으로 된 사과식초는 특히나 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사과식초 자체가 산성을 띠기 때문에 알약으로 섭취할 경우에 자칫 목에 걸리면 큰 부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어떤 여성은 사과식초 알약을 삼키다가 목에 걸려서 30분 이상 극심한 통증을 겪고 2주 뒤에 내시경 검사로 회복이 되었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로도 약 6개월 동안이나 통증과 불편함을 겪었다고 합니다. 특히 2005년에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시중에 있는 사과식초 알약의 대부분이 제대로 된 아세트산의 함량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세트산이 조금 들어있는 경우는 오히려 다행인데 너무 많은 양의 아세트산이 들어있어 실제로 독으로 분류될 만한 제품도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섭취하시려면 액체로 된 사과식초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라며 컨슈머 랩에서는 좋은 조건을 다 만족하면서 맛이 좋은 제품으로 브래그사의 제품을, 그리고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는 마켓 팬트리의 제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제품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사과식초라는 성분의 효과에 대해 간단히 짚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과 식초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바로 혈당 조절이죠. 최근까지는 너무 작은 규모의 임상시험밖에 수행되지 않았고 결과도 들쭉날쭉해서 크게 효과가 없겠거니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2019년에 발표된 꽤 큰 규모의 두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사과 식초의 섭취가 공복 혈당을 제어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부 자금이 개입되지 않은 연구라서 나름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연구 다 액체로 된 사과 식초로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체중 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진 않은데 2009년에 발표된 155명의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큰 규모의 연구에서 사과 식초를 3개월간 섭취한 군에서 약 2kg의 체중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긴 한데 큰 감량 효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8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비교적 큰 체중 감소가 나타났습니다만 연구 인원이 좀 적은 게 아쉽고요. 사과 식초의 소화불량 개선 효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효능이죠. 위의 산도를 높여서 위산이 부족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소화불량을 개선한다는 이론인데 아쉽게도 이런 효능을 입증할 만한 뒷받침할 만한 임상 연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람에게서는 오히려 위염과 식도염으로 인한 통증을 악화시키기도 했다고 하네요. 물론 소화불량이 위산이 적어서 나타나는지 아니면 위산이 많아서 나타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위산이 많아서 나타나는 소화불량의 경우 오히려 사과 식초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든 환자의 위산 상태를 일일이 체크하기 힘든 임상시험의 특성상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이해도 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근거가 적다는 것이 사실이고 스스로 위산이 부족한지 많은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게 이 제품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시도해보는 정도로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식초를 티스푼으로 한두 스푼 정도 섭취를 해보고 소화불량이 개선되면 위산이 부족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마존에서 현재 가장 많이 판매되는 영양제는 품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만약에 사과 식초를 드시려면 반드시 병에 액체로 담겨져 있는 제품을 선택할 것, 그리고 혈당과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